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월 10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어제까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아주 눈에 띄일 만한 두 가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얘기했던 김여정 위임 통치, 김정은이 심신이 피곤하고 등등등 실증을 느껴서 김여정에게 위임 통치하는 것 같다 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분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실은 보면은 지난 4.15죠. 작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 참배에 김정은이 이례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이번 유고설, 사망설, 실각설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와 같이 된 이유는 아시겠습니다만 2019년에 있었던 하노이 노딜 이후에 김정은의 국정 장악력은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에서 또 군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김여정을 좀 좀 앞세우고, 다음에 협상파들이 보면은 김정은을 갖다가 틀어쥐고 있는 가운데 두 세력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 거의 1년 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선중앙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어제 5, 6, 7, 8, 9 닷새째 열리고 있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5년 만에 열린 것이죠. 사실 5년 전 2016년에 열렸던 것은 1980년 김일성 당시에 열리고 무려 36년 만에 열렸던 것이 지난 2016년 7차 대회고, 5년 후인 올해 이제 8차 대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눈에 띄는 대목은, 첫째, 지난 닷새 동안 이제 김정은의 주도 사회 체어라고 그러죠. 사회에 제7차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의 사업총화의 결산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사업총화 결정서를 채택해야 되는데 결정서 채택을 5년 후인 2026년으로 미뤘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갖다가 결산하고 그 결산서를 채택하고 향후 5년에 당과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결정서를 채택하는 것을 5년으로 미루고 이른바 유보 상태로 두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더욱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위임 통치, 이게 맞다고 주목되는 부분이 노동당 규약이죠. 이제 북한에서는 북한 헌법보다 더 높은 것이 노동당 규약입니다. 노동당 규약을 일부 개정해서 핵심적으로 보면 상무위원이, 그러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지도하는 것이 정치국이고, 정치국은 대략 상무위원, 그다음에 정위원, 후보위원 이렇게 구성돼서 한 30명 안팎입니다만, 상무위원 현재는 3명입니다. 상무위원은 수반의 위임에 따라, 즉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즉 이게 바로 위임 통치입니다. 왜냐하니까 북한의 모든 체제는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서 당과 군과 정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런 가운데 상무위원 현재는 김정은, 최용해, 박봉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상무위원이 흔한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넘버원인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서 모든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즉 위임 통치입니다. 그러니 이 위임 통치 조항을 그냥 막연하게 여기저기 박은 것이 아니라 5년 만에 열린 이번에 노동당 제8차 대회, 당대회라고 합니다.
당 대회를 통해서 노동당 규약에 명문화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황태순 TV에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19년 얘기에 벌써 2년 전 얘기입니다. 김정은이 허이허이 보면은 기차를 타고 다시 중국을 통과해서 평양에 새벽 3시에 떨어집니다. 새벽 3시에 떨어지자마자 그날 이른바 선전선동 일꾼들, 그러니까 노동당의 선전선동 일꾼들, 제일 하부 세포들이죠. 그 세포들에게 보내는 이른바 김정은의 친필 서한, 거기 김정은은 사인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니까 수령의 신성화는 안 된다, 수령의 신격화는 안 된다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때부터 보면 그동안 김정은을 갖다가 앞장 세워서 대미, 대남 일종의 협상, 유화파들이죠. 유화파들의 그런 어떻게 하노이 노딜의 실패에 강경파들, 당과 군에 포진하고 있는 강경파들이 대거 반격한 것이다. 그렇게 분석했고, 특히 지난해 김정은이 거의 20일 가까이를 갖다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유고설이다, 실각설이다, 사망설이다, 코마설이다, 여러 설설들이 나왔을 때 아마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북한을 틀어쥐었던 수령체제의 아주 섬세한 균열들이 이제는 보다 큰 균열로 쩍쩍 쪼개지면서 그 밑에 이런 귀족 계급이 할 수 있는 당과 군의 핵심들이 이제는 절대 군주인 김정은에 맞서는 그러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지난 닷새 동안에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서 북한의 헌법보다 더 상위에 있는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상무위원이 수반의 위임에 따라 정치국 회의를 이른바 주관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함으로써 위임 통치의 근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노동당 규약 개정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7차, 그러니까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그 사업 총화에 대한 결정서 채택은 유보하면서 보면 노동당 규약은 일부 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7차 대회 때 3일 만에 사업 총화 결정서 채택하면서 그때 김정은이 채택했던 것이 뭐냐니까 핵 경제 병진 노선입니다. 그 전에 이제 김정일 시대는 선군 정치였죠.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채택함으로써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집권 후 한 4, 5년 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이제 핵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인민들의 삶의 향상에 기여하겠다.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였고 이것을 갖다가 사업 총화 결정서에 채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침으로 5년 동안 가겠다. 그때 7차 대회 2016년 채택된 것이 핵 경제 병진 노선,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김정은은 8차 대회 초입에 도입부에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사실상 사과하는 아주 낮은 스탠스의 어떤 자세를 취했죠. 그런 가운데 이번 8차 대회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방력 강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무국을 폐지하고, 정무국은 사실 지난 5년 전에 김정은이 기존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총비서였습니다. 비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른바 독임제인 비서 체제를 이른바 협의제인 정무국으로 다 전환했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
뭐 정무국 위원장 무슨 위원장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정무국 시스템을 폐지하고 비서국 부활, 즉 독임제로서 총비서, 책임비서, 부비서 이런 식으로 비서국으로 부활하겠다고 5년 만에 다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노동당 규약에 상무위원이 수반의 위임에 따라서 정치국 회의를 갖다가 주관, 즉 사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문한 겁니다.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제 지난해부터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최근에 미국에서도 김여정을 21세기 그야말로 폭군 여자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보면은 당시 저쪽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공중 분해시킨다든가, 다음에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라면서 군권까지 넘보았던 김여정입니다. 위원장의 위임에 따라서 군 총참모부에 어떻게 대남 대적 사업을 전개할 것인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라는 것을 보도했던 것이 지난 여름의 김여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마지막으로 아마 6일째 회의 열리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노동당 8차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을 새로 선발하겠죠. 거기에서 또 상무위원을 새로 선출할 겁니다. 그러니 현재 김여정은 후보위원입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일정 부분 조금 책임을 물어서 이선으로 물러나 있던 김여정이 지난해 2020년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리선구원과 함께. 그랬던 김여정이 지난 한 해 보면은 김여정 위임 통치 또 보면 이런 등등 2019년 12월에 나왔던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그러니까 만약에 유사시에 김정은이 유고되었을 경우에는 김여정으로 하여금 통치하게 한다라는 그런 내부의 합의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노동당 제8차 대회,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는 대회용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뭐 채택된 이러한 사항 등등들을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이건 외부로 나가는 것이고, 또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보고 있는 달달달 외워야 되는 노동신문을 통해서 다 일제 다 저는 보도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오늘 만약에 김여정이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그러니까 현재는 후보위원입니다만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어서 현재 김정은, 박봉주, 최용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상무위원으로 선출된다면은 앞서 지난해 이야기되었던 이른바 김여정을 앞세운 강경 세력과 김정은을 갖다가 선두에 둔 일종의 온건 세력 간의 싸움에서 김여정을 앞세운 강경 세력이 그야말로 힘을 더 얻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것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장에 취임하면서 첫 번째 보고했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현실, 그 어떤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위임 통치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분석,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한 내용이 맞았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겁니다. 결국 내일쯤 나올 텐데요. 내일쯤 북한에서 이제 이번에 노동당 8차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누가 뭐 정치국원이 되었고 어떤 누가 후보위원이 되었는가, 이거보다 더욱더 관심을 끄는 것은 현재 후보위원인 김여정이 상무위원에 보임될 것인가, 즉 선출될 것인가. 만약에 김여정이 선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면 북한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그런 치열한 내부 권력 다툼 속에서 지금보다 더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그러한 체제, 그러한 집단으로 변모해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한반도 위기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 그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